2차 함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일단 이름부터 2차 부등식은 2차인 부등식이에요. 앞에서 했던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에 대해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푸는 거겠죠. 뭐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푸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x 마이너스 대신 자 1 곱하기 2는 0보다 커요?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0보다 커요? 작죠?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랑 얘의 부호가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부호가 같다. 만약 둘을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멘트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둘의 A와 B의 부호가 뭐한다?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곱하기와 부등식 간의 관계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자, 그걸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x-1 곱하기 x-2가 0보다 크다라는 멘트는 뭔 말이에요? 얘랑 얘의 부호가 같다란 멘트예요.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그랬을 때 얘네 둘의 부호가 같다고. 부호가 같다는 게 뭔 말이야? 아,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거나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하는구나 라는 게 나의 대답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립부등식이죠. 맞아요? 연립부등식이에요. 1보다 작다랑 2보다 작다의 공통법이니까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랑 얘 1보다 크다랑 얘는 2보다 크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통범위가 뭐예요? 2보다 크다. 이걸 푸는 게 2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교재에서도 그게 맨 처음에 있긴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이 방법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래프와 함께 생각하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부등식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보다 크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이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이하다 라고 하는 4개의 부등식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4개의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풀이가 진행되냐라고 했더니 그림에 따라 풀이가 좀 달라진대요. 그림이라는 건 뭘 의미해? 뻔하죠. 부등식, 아니죠, 뭐야. 2차 함수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밑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 2차 함수의 개형에 따라 좀 달라진답니다.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어떻게 달라지냐 했더니 이 2차 부등식이라는 애가 x축과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교점이 2개 있을 수 있고요. 2차 함수가 어떤 알파에서만 x축과 만날 수 있고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3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최고 차인 계수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a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때 이 3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개형으로 그려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예요. 이것까지도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다른 말로 누구? x축보다 얘가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예요.
이 2차 부등식이 0,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는 여기죠. 맞아요? 여기가 위에 있잖아. 그 x축 위에 있잖아. 그쵸? 그리고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이 x-1 곱하기 x-2는 그래프가 1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등호를 붙이면 돼요. 알파 이하, 베타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말로 그럼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이 x축보다 어때?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잖아. 그쵸? 맞아요? 여기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x는 지금 여기 값이잖아. 그치? x는 뭐랑 어떻게 있어야 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면 0보다,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면 0보다 작죠? 등호가 있다면 여기에도 등호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던 거, 위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 0보, 얘가 0이야. 0보다 커야 되잖아.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누구가 걸려? 얘가 좀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반대로 얘는 0이어도 되는 거죠. 0이어도 된단 말이야. 그치?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입니다. 그럼 반면에 지금 이 그래프 중에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 이 x축보다 밑에가 있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얀색이네.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0 이하라고 하면 해가 어떻게 돼요?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요점. 왜냐면 얘는 0인 건 되거든. 0 이하인 거, 0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없는데 0인 건 하나 있잖아. 그래서 걔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이하죠.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하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랑 얘에 대해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둘 다 뭐라고 해요?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 거의 다 풀어요. 거의 다 풉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문제 꽤나 많이 못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적어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있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가 됐을 때 내가 0보다 작으면 모인다. 0보다 작으면 모이고 0보다 크면 벌어진다 라는 식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0보다 작으면 모이고 0보다 크면 벌어진다 라는 형태로 기억해도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거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한번 천천히 보죠.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작년 어디 학교였지? 작년에 어디 학교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926번.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식으로만 외웠던 친구가 이걸 틀려왔어요. 이게 7번 문제였거든. 1번부터 21번까지 보통 있으니까 7번 문제면 쉬운 문제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7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틀렸어. 그럼 아쉬운 거지. 되게 아쉬운 거지. 그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문제였는데 그걸 틀렸잖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f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g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죠. y축과 x축, 그리고 7, 4, 3, 마일, 마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fx가 0보다 크고요. 동시에 gx가 fx보다 커. 뭔 말이야? fx라는 애를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fx가 x축보다, 다시 0보다 크도록 한대요. fx가 0보다 크도록 하는 건 여기죠? 맞아요? 그걸 x축에 표현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맞아요? 여기가 내가 찾는 fx가 0보다 크다 해야. 근데 두 번째 뭐 찾아요? gx가 fx보다 큰 거죠.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 위로 블록인 이 gx라는 애가 fx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잖아, 여기. 이게 g가 f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잖아, 그쵸? 거기에 해당하는 x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맞아? x축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거 뭐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죠? 그럼 그 둘의 뭘 찾는 거야? 공통범위 찾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x 3과 4 사이. 식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프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얘 더하는 거네요. 답은 7. (931번) y는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마 3, 2, 3. 근데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인 베타인데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달래. 이건 뭐 하라는 거냐면 식을 찾아달라는 거야. fx 이 그래프만 보고 식 찾을 줄 알아? 식 어떻게 찾는다 했어? 이걸로 이 함수 식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 fx의 식 찾는 거 첫 번째. 그 x절편을 알려줬으면 그걸로 인수를 찾는 거예요. x절편 알려줬으면 그걸로 인수를 쓰는 겁니다. 인수. 꼭지점을 알려줬으면 그걸로 표준형을 만드는 거고요. 축을 알려줬어도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순서로 찾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알려줬어요? 얘랑 얘 알려줬죠? 그럼 fx라는 걸 다음과 같이 씁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떠요? 0 뜨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뜨죠?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인수, 그러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걸 통해서 이와 같이 식을 작성합니다. 이차함수 파트에서 연습하자고 했던 거였죠. 근데 얘가 지금 뭘 알려줬어요? 추가로? A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가 더 남았잖아. 그치? 이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아직 안 써먹은 힌트를 쳐다봐야 돼.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를 봐야 돼요. 아니면 개념을 보던가. 그쵸?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내가 이걸 아직 안 써먹었어. 그래서 얘를 써먹어요. 어떻게? 얘가 0,3이라는 의미잖아. 0,3의 의미는 뭐야?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 0 대입했을 때 y가 3이 되는지 봅시다. f0은 3이에요. 0 대입하죠.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 3. 그래서 a가 얼마가 떠요? 플러스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뜹니다.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져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고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예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 돼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얘가 마이너스 7보다 크도록 해달라.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럼 0보다 작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빼기 12.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 2차 부등식 풀려면 저기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쵸? 인수분해 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건 좀 보기 흉하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0보다 작다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건 뭔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5랑 4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와 4 사이다 라고 해줍니다. 자, 얘랑 얘를 뭐 해달래요? 빼달라 했죠? 그래서 답은 얼마? 9가 돼요. 4 빼기 마이너스 5라서. 이와 같이 구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934번에서 얘를 풀고 싶어요. 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개요가 좀 필요해서 이거의 개요를 먼저 작성하려고 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2가 4보다 크다라는 게 뭔 말이야? 라는 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얘의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중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접어 올린다 라고 말해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걔를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이걸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4보다 y는 4라는 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슬쩍 봤을 때 뭔 생각이 드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접어 올린 거랑 상관이 있어. 지금 내가 찾는 범위가? 접어 올린 거랑 접어 올린 게 있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양쪽 날개를 보는 거라서. 그쵸? 그럼 뭐야? 아, 얘 의미 없어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6은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내가 찾는 건 뭐냐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그래프가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루트 6의 기준으로 그려지죠?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x는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정도는 되게 잘 해결해야 돼요. 인수분해 같은 건 좀 빨리 해야 돼요. 이 정도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은. 그거 느리면 부등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복습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의 결과가 절대값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돼서 그냥 바로 풀어줘도 괜찮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 접어 올렸다라는 걸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0 되는 값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거든. 그쵸? x절편. 그래서 사실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건 다음과 같이 씁니다.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2고 x가 루트 2랑 루트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식이 달라지게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보면 알다시피 절대값은 빠지지 않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 절대값은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함수가 나오는 한 절대값은 무조건 함께 나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런 기괴한 그래프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학기가 지나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괴한 그래프는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리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흔히 말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이상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중학교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걸어가는 정도의 노력만 있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먼저 가서 아 이거 나 이미 다 도착했는데 뭐 하자고선 다시 되감기하고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더 한번 천천히 걸어가기만 해도 중학교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아니에요. 걸어가는 걸로 그냥 못 따라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되고요. 빨리 걸어가거나 흔히 말하는 경보 수준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경보를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새로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를 연습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걷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같은 걸 타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만약 걷는 애가 자전거 가는 애랑 같이 움직여. 그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학년이 올라가면 자전거로 도 안 돼.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로 갈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중에 못 갑니다. 도중에 이제 끝나버려요. 자전거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허접한 도구로는 결승전에 도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도구를 연습해야 돼요. 뭐 이제 뭐 오토바이가 될 수 있겠죠. 부릉부릉.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뭐 자동차를 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계속 설명을 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절대값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이해를 독려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잖아. 이걸 계속 중학교 수준으로 도입하려고 하죠. 어차피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면 못합니다. 못 따라가요. 아예 못 따라갑니다. 그건 안 돼요. 미리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알았죠? 근데 물론 그냥 그 자전거 정도만 타도 절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절반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절반 정도만 해도 괜찮다 하면은 그냥 자전거 타는 것 정도까지만 연습해도 됩니다. 굳이 뭐 운전면허증 안 따도 되는 거죠. 운전면허증은 원래 실제로 따려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 있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39번을 보겠습니다. 절대값 2x 더하기 a가 6보다 작대요. 근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라는 것도 0보다 작대요. 얘의 해가 같답니다. 절대값 2x 더하기 6이 a보다 작다는 거랑 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거에 해가 같다는 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봐야 돼요. 이건 좀 슬프지만 중밖에 안 되지만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해력이 좀 동반돼야 되죠. 절대값 2x 더하기 a라는 그래프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a를 기준으로 v자가 그려지네요.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y는 6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내가 찾는 애야 라고 말한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것도 x축이 있겠죠. 그쵸? 근데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그린다 해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x절편 찍고 그리면 돼요.
인수분 됐었죠? 이게 루트 6의 제곱이라서 x 플러스 루트 6이랑 x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한 거예요. 또는 그냥 x 제곱이 6 되는 거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 되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 정도는 암산으로 해주는 걸 연습해야 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리냐? 축을 기준으로 그려요. 얘 축의 방정식이 어디예요? 축의 방정식 어떻게 찾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4라서 마이너스 2가 축이에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얘랑 얘가 지금 같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얘 해랑 얘 해가 같다며? 그럼 양 끝이 같다는 거잖아. 그쵸? 얘 양 끝은 여기고요. 얘 양 끝은 여기입니다.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한 거야. 이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요? 뭐야? 그럼 얘도 당연히 어때? 같겠지. 마이너스 2분의 a랑 마이너스 2랑 같겠지.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4가 됩니다. b만 구하면 되죠. 그럼 b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a는 4를 지금 구했잖아. 구했죠? 여기다가 씁니다. 아, 절대값 2x 더하기 4가 6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 찾는 거 내가 지금 찾는 얘는 경계잖아. 경계 맞지? 경계를 찾는 데는 그냥 같다라고만 놔도 돼요. x에 뭐 대입해야지 이거 6 돼요?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요? 그럼 얘도 뭐라고? 1이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2차 함수에선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축이라는 건 대칭이야, 대칭.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여기도 3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돼요. 즉,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라는 애는 지금 여기가 1이라는 게 x에다가 1 대입한 게 얼마야?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대입하면 0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얘가 아니라 얘 지금 여기 x절편 알려줬잖아. x절편은 근을 알려준 거라서 근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아까 말했다시피 식을 작성하는 거에서 우리가 절편을 알려줬으면 그 인수를 찾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뭐 어차피 똑같이 b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럼 이런 겁니다. 아까 내가 도구를 연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비유한 게 자전거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짓이 그거거든. 자전거 연습하래. 그랬더니 뭐해? 자전거 타는 영상을 봐. 그리고 자전거 탈 줄 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니? 야, 자전거 타는 영상 보면 자전거 탈 줄 알아? 아니잖아. 아니야. 니네 손으로 연습해야 돼. 니네 몸으로 기억하게 해야 돼. 그럼 자전거 맨 처음 탈 때 어때? 당연히 자전거 탈 줄 알아? 연습해봤어? 너 탈 줄 몰라? 자전거 탈 때 어때요? 모를 수 있죠. 자전거 탈 때 맨 처음 탈 때 많이 넘어져요.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짜증도 나. 아씨 또 다쳤네. 근데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안 까먹습니다.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그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빠질 수 있거든, 실수할 수 있거든, 틀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타려면 연습은 해야 돼요. 연습은 해야 됩니다. 연습 없이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자, y는 fx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있습니다. f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의 해가 1과 5래요. 근데 얘가 뭔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경계는 x절편이기 때문에, 그쵸?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걔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되어야 해요. 당연히 0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니까. 근데 여기 f에다가 뭐 대입해야 0이에요? 여기서 알려준 게 뭐야? f에다 뭐 대입하면 0이래? 3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그래서 k는 얼마예요? 1입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결과가 3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1. 그치요? 2차 방정식 파트에 있었어요. 2차 함수 파트에서도 그래서도 있었습니다. 알았죠? 내기억으로 2차 방정식 아마 유형 한 17쯤에 있을걸? 19인가? 그쯤에 있을 겁니다. 946번. 얘는 어려워요. 이건 대놓고 어려운 문제예요. 맞죠? 뭐 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놓고 어려운 문제고.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짓은 이겁니다. 자, 얘 인수분해 돼? 라는 질문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다른 그림인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뭐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야 됩니다. 뭐 인수분해 됐네. 그럼 얘 어디랑 어디 기준으로? 얘 0 되는 값이랑 얘 0 되는 값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야? 얘 x 빼기 0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는 x가 누구랑 누구? 0과 마이너스 2분의 p 사이인 거예요. 그래요? 0보다 2하면 0 되는 값 기준으로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x가. 이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저걸로 숫자를 말하면 베타가 0인 거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p인 거죠. 얘가 0, 이 2차 함수에 뭘 대입해야 2차 함수에 뭘 대입해야 0보다 아래에 있냐, 이하냐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되도록 하려면 0과 마이너스 2분의 p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 있대. 여기에 정수가 5개 있대요. 아까 전에 했던 거네.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5개 있대요. 5개. 그럼 이미 누가 있어? 0 있죠. 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 있겠죠. 마이너스 2 있겠죠. 마이너스 3 있겠죠. 마이너스 4까지 하면 몇 개야? 5개죠. 그럼 누구는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5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4보다 2하고 마이너스 5보다 크구나.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하면 p라는 게 8과 14이구나. 그래서 p의 정수 p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9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실제로 틀려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한번 틀리면 좋아. 이런 건 원래 틀렸을 때 의미가 있는 문제라 왜 틀리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계산을 잘못했나? 뭐 숫자 잘못했나? 마사랑 이것도 맞는데 뭘 잘못했지? 고민을 해요. 실제로 원본 문제는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는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 14, 15, 16, 17, 18. 택도 없는데? 이게 m이 8이면 차이가 1이잖아. 그치? 어떻게 10이 떠? 10이 어떻게 넘어? 말이 안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고민을 해요. 찾았어. 뭘 찾았어?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 내가 다시 읽어봤더니 2차 부등식 2x제곱 더하기 px가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가 5개가 되는 정수 p래. p가 정수래. 그치?
자연수라는 말이 없죠. 무슨 말이야? x가 0과 마이너스 2분의 p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일 수도 있어요. p가 0보다 작다는 거죠. p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마이너스 있으면 0보다 작겠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틀린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거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0과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5개가 누구예요? 0, 1, 2, 3, 4, 5가 없는 거죠. 즉 마이너스 2분의 p가 4보다 이상이고 5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8보다 2하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p의 최소는 마이너스 9가 돼요. 결론적으로 둘의 차는 18이 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요. 이거는 어려워요. 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맞아요. 오늘 유형 14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제 거의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로 배우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만 써먹을 겁니다. 계속 똑같은 저 그래프만 보고 있죠. 그렇죠? 후딱 하고 여러분들 쉽시다. 또 이제 문제 풀어야죠. 950번 볼게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해가 x는 k 빼고 모든 실수가 해래요. 만족시키지 않는 해가 하나뿐이라는 건 얘 빼고는 전부 다 해라는 거죠. 자, 저 표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 해가 있니? 이렇게 생긴 해가 있어? 해가 이렇게 된 애가 있어? 있네, 저기 가운데 위에. x는 알파가 아니야. 근데 쟤는 전제 조건이 뭐야? 어떤 형태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렇게 돼서, 맞죠? 0보다 큰 건데 여기는 0보다 딱 0이잖아.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라는 의미거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단데?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0보다 작은 게 k 빼고 다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쟤랑 쟤는 아닌데. 쟤는 0보다 크다잖아. 저기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그래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k 빼고 다 0보다 아래죠? 얘가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8x 빼기 a인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저 그래프 그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d가 0이죠. 즉 얘 접하고 있잖아. 그쵸? 접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이 접한다는 정보는, 근이 한 개 있다는 정보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정보는 우리한테 판별식은 0을 쓰라는 일종의 명령어처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그럼 a가 얼마예요? 4랑 마사인데 지금 마이너스 a가 이제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빼기 4고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여기 k가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랑 k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답은 5가 만들어져요.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프 좀 이해해달라. 그래프 좀 그리고 그래프 그렸을 때 뭘 하는지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954번. a-2x 제곱 더하기 2의 a-2x 빼기 5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존재하도록 해달래요. 얘의 해가 존재한대. 2차 부등식 잠깐만. 문제를 다시 봤어.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953번 첫째 단어가 뭐야? 2차 부등식. 952번도 첫 번째 단어가 뭐야? 2차 부등식. 얘는 뭐라고 써있니? 부등식. 뭐야? 왜 달라? 왜 달라? 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등식이라고 써있다는 건 얘 차수를 말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2차란 말이 없다는 건 a-2 최고차항 개수가 0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2가 0이면 어떻게 돼? 0 x제곱 0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야, 그럼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면 뭐라 했어요? 어떤 부등식인데 말이 안 돼. 그럼 뭐라 그랬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해가 없다. 그래서 a-2는 0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a-2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다가 해가 없을 수가 있어? 무조건 해 있는 거 아니야? 해가 이거거나 이 알파 빼고 다거나 모든 실수잖아. 그치? 0보다 크다가 해가 없을 수 있냐고. 해가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저런 모습이라면, 즉 얘가 0보다 크다면 해는 항상 존재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뭐다? 마지막으로 또 상이죠? 상이겠지. 세 번째, a-2가 0보다 작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a-2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각해? 위로 블록이죠? 맞아? 위로 블록인 그래프잖아? 위로 블록인 애가 0보다 크다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기면 해가 0보다 큰 게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기면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얘네 말고 얘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즉 뭐 해달라는 거예요? X축과의 이 셋을 구분하는 근거는 여기 써있죠. 판별식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짝수죠. 짝수 판별식 써주면 a-2의 제곱 더하기 5의 a-2. 얘 인수분해가 되죠. a-2 곱하기 a 플러스 3.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디다 써요? 여기 쓸게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해는 얘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되고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 3보다 작다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애 누구예요? 3번이죠.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얘네 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둘은 안 되고요. 얘가 되려면 지금 얘네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여기는 판별식이 0 이하인 거라서 안 된다. 내가 찾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프 개형과 판별식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2차 함수부터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얘가 자연스러운 게 원래 상황이에요. 어렵다. 그럼 내가 지금 2차 함수가 아직 잘 안 돼 있구나. 그럼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2차 함수까지 1타 2피를 노리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매번 그렇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n-1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n-1의 x를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또 나왔어. 뭐가 또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래요. 그 위에 있는 문제 어때? 956번 보면 2차 부등식이라고 말 안 했잖아. 그치? 2차 부등식이라고 말 안 했으면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첫 번째, 그래서 n-1이 0이면 어떻게? n-1이 0이면 그냥 3이 0보다 크다가 되죠. 이거 말이 돼? 말이 돼요? 말이 되면 m은 1인 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n-1이 0 된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크다가 해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가 모든 x야. 해가 모든 x인 거 3개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0보다 이상이다야? 저 부등식이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려면 이 그림이어야 돼요. 이 그림. 이 그림이어야지만 x축보다 모두 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이 둘이 떨어져 있을 때, 다른 말로 모일 때, 교점이 없을 때, 다른 말로 모일 때 교점이 없다는 건 근이 없다는 거고, 근이 없다는 건 우리가 판별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짝수죠. 나누기 2한 거에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또 다른 2차 부등식이 됐어요. 맞죠? n-1 곱하기 n-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됐는데 0보다 작다면 이것처럼 얘랑 얘처럼 0보다 작다면 이 둘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m은 1과 4 사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m은 여기 1 되잖아요. 1 이상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럼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는 n-1이 0보다 작은 거 따졌잖아요. 왜 안 따져요? n-1이 0보다 작잖아요. 만약에 n-1이 0보다 작다는 건 위로 블록이거든? 위로 블록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해가 모든 실수여야 돼요. 내가 이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모든 x가 다 0보다, 이 x축보다 위에 있죠? 이 중에 어떤 애가 모든 x가 0보다 커? 모든 x가 x축 위에 있는 애가 누가 있어? 이 셋 중에. 어떤 애가, 이거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전부 다 위에 있는 애가 있냐는 거지. 없어요. 이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로 블록인 그래프는 그게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 삐져나오는 애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961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죠. 부등식. 자, 이놈의 부등식. 다 상이에요. 다 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게 흠이지만 얘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없대요. 해가 없도록 해달래. 얘는 해가 없도록. 여전히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처음에 뭘부터 해요? k-3이 0인 거부터 해봅시다. k-3이 0이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뭐예요? 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내가 찾는 건 해가 없는 거니까 저게 맞는 거라고. 맞는 거야. 두 번째, k-3이 0보다 크다면 이런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래로 블록인 애가 0보다 큰 게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해가 없다는 건 이게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냐고. 이거 있으면은 해가 어떻게 그리더라도 0보다 크다는 반드시 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얘가 그냥 틀렸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k-3이 0보다 작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해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해가 없는 거죠. 얘는 해가 있잖아요. 여기 해가 있지? 그래서 이거 빼고. 그럼 이 둘을 구분짓는 근거는 뭐냐? 아까 전에 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0인 거랑 교점 없는 거라서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고요. 판별식 0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 0 이하인 거 찾으면 됩니다. 왜 있다고 할 수 있냐? 짝수 판별식이라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이렇게 써지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k-3으로 묶으면 k-3 더하기 2라서 k-1이 되죠. 그래서 k는 1과 3 사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좀만 더 하면 끝나요.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입니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요. 살짝. just a little. 이 파트 말했다시피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게 자연스럽구나 해주면 돼요. 965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5라는 애랑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라는 게 있는데 0과 3 사이에서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x가 0과 3 사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걸 슉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도록 해달래.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극악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굳이 예를 들어볼게. 이건 크다지만 그냥 비슷한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나랑 민지랑 수빈이가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롤러코스터에 키 제한이 있대. 셋 다, 그러니까 키 제한이 있어서 165보다 크면 된대. 맞아? 야, 근데 우리 셋이 갔잖아? 그럼 내 키를 잴 이유가 있니? 없지. 왜? 난 쟤네보다 크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뭐만 따지면 돼? 제일 작은 애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제일 작은 애만 확인해서 걔가 165보다 크면 다 통과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나랑 수빈이랑 민지 얘기했는데 0부터 3까지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이 범위에서 누가 제일 작냐고. 걔가 0보다 크면 다 크다고. 뭐 대입한 게, x에 뭐 대입한 게 제일 작아? 알아? 그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이죠.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일반고 기준으로 요 문제 나오면 아 그냥 얘가 탑 3 안에 드는구나 정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려운 문제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빡세. 약간 이거는 약간 아까 말했던 자전거 얘기 기준으로 하면 한 발 대고 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진짜 1등급 받고 싶으면은 저 한 발 대기 정도까지 연습해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좀 과해요. 목표를 뭐 잡으면 좋죠. 자, 일단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누가 제일 작아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가 제일 작아? 그래서 누가 제일 작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문제는 얘 그래프가 문자가 있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2에 x-a의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3a-5로 표준형으로 바뀝니다. 표준형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첫 번째 가정합니다. 뭐냐면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1과 3을 기준으로 A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0과 3이죠. 얘는 X에다가 3을 대입한 게 최소가 되고요. 걔만 0보다 크면 돼요. 얘가 우리 중에 최약체이기 때문에 걔만 찾으면 됩니다. x에 3을 대입해요. 여기다 3 대입합니다. 얼마죠? 3 대입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5a 더하기 13이 0보다 크대요.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0보다 크다. 뭐가? 2a 마이너스 13이랑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0 되는 값 두 개 있죠. 아까 말했어요. 0 되는 값 두 개 있어요. 작은 놈이 1이고 큰 놈이 2분의 13이죠. 둘을 곱한 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의 해는 뭐예요? 1보다 작다, 2분의 13보다 크다. 맞아요? 그래서 얘의 해는 a가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해요. A의 전제 조건은 3보다 크죠, 지금 그림상.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얘만 돼요. 왜냐? 지금 이 그림 자체가 A가 3보다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 이상이라고 말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A가 0과 3 사이에 있다 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0과 3. 그럼 우리 중에 최약체는 누구야? 얘거든? A를 대입한 게 얘가, 여기 A가 최약체야.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한 게 0보다 크면 돼요.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인데 이 그림에 따지면 A가 지금 0과 3 사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로 이게 아까 탑7, 탑3 안에 든다 했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가 부용고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부용고 서술형으로 나올 정도면은 어느 학교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의여고는 뺍니다. 의여고는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가 쉬워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남고는 수학이 어렵고요. 여고는 수학이 쉬워요. 반대로 여고는 영어가 어렵고요. 수학은 쉽습니다. 남고가 영어가 좀 덜 어려워요. 영어가 좀 쉬운 편이다. 이거는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래 왔어서 의정부 기준으로 이제 수학이 어렵다 하면은 보통 의고 영석고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과학 중점 학교나 이런 자사고 계열인 이제 그 상호고를 뽑는 거예요. 상호고, 동해고 이런 애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학에 나올 때는 영석고는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교 한민고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애들은 한민고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 급으로 나와요. 그럼 대신 이제 시험 점수가 박살나요. 똑같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한민고에는 그런 시험도 어려운 시험도 100점짜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런 이런 상이 있잖아. 이런 게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나와도 100점짜리가 있어. 근데 영속고에 그렇게 주잖아? 그럼 평균이 100점짜리는 거의 없을 뿐더러 평균이 30점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30점보다 못 받는 거야. 웃기죠? 맞지? 웃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고등학교 수학시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으로 찍은 애보다 못 본 애들이 생겨요. 풀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속고만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의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덜 어렵다. 최고 난도 문제가 센 B단계 안 넘어가요. 센 B단계 안 넘어갑니다. 센 B단계보다 어려운 문제 거의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뭐 달라질 수 있어요, 내년은. 내년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의여고가 이번에 그 자율형 공립학교로 바뀌죠. 자공고로 바뀌잖아. 자공고로 바뀌면 보통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기대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한테 성적을 좀 줘야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가 쉬우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고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걔네도 과학 중점 학교라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온 애들,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을 성적을 갈라야 돼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에요. 사실 뭐 한민고 시험 문제 어렵다고 해도 저희 대치동 기준으로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럼 대치동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면은 막 대학교 논술 문제 훔쳐와요. 고3 애들이 막 논술 문제 풀잖아? 그 문제를 변형시켜서 돼. 그럼 거기는 1등급인 애들이 70점, 흔히 말하는 등급 컷이 엄청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 푸는 애가 없어. 그렇게 내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 의정부 기준으로는 센 B단계 다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1등급 근처까지 갑니다. 1등급 근처 가요. 알았죠? 한민고는 안 돼요. 한민고는 C단계까지 다 풀 수 있어야지 1등급 근처를 갈까 말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만 말하죠. 자,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A가 3보다 이상일 때, A가 0과 3 사이일 때, A가 마지막 어디 있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에서 최약체는 제일 작은 놈 누구예요? 키 제일 작은 놈 누구야? 얘잖아, 그치? 그래서 x의 0 대입한 애가 0보다 크면 돼요. 0 대입한 애가 누구야?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죠? 얘 인수분해가 돼요. 2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애는 얘랑 얘가 답입니다. 너무 길죠? 위에다 쓸게요, 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13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어려워요?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가 맞죠. (969번)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세 문제만 하면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엎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인하잖아요. 그렇죠? y는 m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mn 더하기 17. 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상해. 얘가 x축보다 위쪽,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보통 이런 날개 모양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게 가능해? 아니 이렇게 날개 모양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게끔 만들면 돼요. 어떻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 문제는 거의 웬만한 문제들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했었죠. 자, 식을 찾고 싶어요. 식 찾으려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 얘를 봤을 때 인수를 만들어 달라 했죠. 그래서 얘 인수가 y는 m에 x 플러스 3, x 빼기 5예요. 전개하면 m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15m인데 그 15, 얘가 뭐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m이고요. n이 마이너스 2m이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17이 마이너스 15m이라서 2m제곱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7은 0이 되는 m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주면 2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하겠죠. m이 뭐라고? 둘 중에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와, 저거 위로 블록이잖아. 그치? 위로 블록이란 건 특이해. 내가 아까 말했던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다는 걸 위배하는 거야. 즉 그래서 둘 중에 얘야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위로 블록이라서 그렇습니다. 위로 블록이라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n은 뭐라 했어요? n은 마이너스 2m. n은 2가 되죠. 더하면 얼마? 1. 이게 됩니다. 그래프. 그쵸?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972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제 아니다. 네. (972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kx라는 그래프가 y는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에 있다는 게 뭐냐면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이거예요.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kx보다 모든 x에 대해서 크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크면 된다고. 얘가 0보다 큰 게 모든 x인 거 어떤 때 가능했어? 이런 모양이 또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를 그냥 싹 다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k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2k의 x 더하기 4잖아.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저 모양이면 된다는 거야. 저 모양이면. 저 모양이 의미하는 게 뭔데? 저 모양은 어떻게 만들라는 건데? 최고차항의 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거기 써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래프. 다른 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요? 위에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표만 알아도 여기 있는 거 14개 유형 다 할 수 있다. 맞죠? 교재에는 저 표를 이용하기보다 무슨 암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이게 응용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거 표를 최대한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자, 짝수죠. 짝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아까부터 이게 계속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묶이잖아. k 더하기 2가 똑같이 있어서 맞지? 그럼 k 더하기 2로 묶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k 더하기 2랑 여기 빼기 4가 계산돼서 k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쵸?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 0 되는 값이랑 얘 0 되는 값이 저기서 말한 알파, 베타야. 얘 0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2죠. 얘 0 되는 값 얼마? 2죠. 알파랑 베타 뭐래?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의 해는 뭐예요? 0보다 작다의 해는 알파랑 베타 사이죠. 맞죠? 그래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K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975번) 올리브영 같은 데서 가면 할인을 해요. 그쵸? 할인합니다. up to 70% 이렇게. 뭔 말이야? 70%까지 할인을 한 애가 있다. 근데 더 할인하면 애들 사람 더 많이 올 텐데, 맞지? 왜 거기까지만 할인해? 더 할인하면 좀 손해를 보나 봐, 맞지? 그쵸? 그렇다고 덜 할인하면 사람들이 덜 모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대요. 어느 상점에서 한 장을 2만 원에 판매하면 30장이 팔린대요. 근데 내가 1,000원씩 할인할 때마다 얘를 할인해. 1,000원 할인, 2,000원 할인, 3,000원 할인 이렇게 할인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1000X만큼 뺐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손님이 늘어난 거야. 얼만큼씩 늘어나? 1,000원마다 5장씩 늘어난대요.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1,000원마다 5장씩 늘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손해야, 이득이야? 이걸 확인하고 싶나 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목표 값이 있네. 얼마 이상이길 바란대? 80만 원 이상이길 바란대요. 와,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다, 맞지? 80만이면 공이 몇 개야? 4개 더 붙어야 되잖아, 그치? 공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난 뭔 생각을 했냐면 좀 미리 나눌 거야. 이거는 미리 나누는 게 좋아요.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미리 나누는 게 좋아요. 여기에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1000으로 묶을 거야. 여기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그쵸, 5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 5,000이 개수잖아, 그치? 5,000으로 나눕니다. 80만 나누기 5,000 하면 얼마니? 얼마예요? 80만 나누기 5,000. 그죠? 160이죠. 180이네. 160이잖아. 160 이상이다. 뭐가? 얘랑 얘 곱한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20이고, 그래서 이렇게 슉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20이에요. 40이 0 이하예요. 인수분해 돼요? 4랑 10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x-4랑 x-10이 0 이하예요. 자, 얘 0 되는 값 4, 얘 0 되는 값 10이 저기서 말하는 누구랑 누구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랑 10 사이죠. 여기 4랑 10 사이면은 무조건 그 80만 원 이상이래. 그럼 최소 금액 얼마야? 할인할 수 있는 최소 금액. 할인하는 게 1000X잖아. 그치? 그럼 최소 얼마 할인해야 돼? 4,000원. 많이 할인하면 얼마나 할인까지 할 수 있어요? 10,000원. 할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원래 수익이 6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할인을 했더니 20만 원 더 번 거야. 그치? 10,000원 할인해도 80만 원 넘고요. 4,000원 할인해도 80만 원 넘으니까 약간 느낌상으로 뭐를 해야지 내 인상이 더 좋게 남아? 손님들한테 10,000원 할인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건 차치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푸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A